안녕하세요. 코딩하는 빔엔지니어 박준희입니다. 자, 오늘은 V월드 또는 국가 중점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메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스를 어떻게 만들까 궁리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제공하는 뭐 데이터들이 있네요. 국가 중점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GIS 건물 일반 정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청하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결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위도와 경도를 입력했고요. 위도와 경도는 구글 맵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좌측 하단, 우측 상단에 네모나 박스 형태로 이렇게 요청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좌표를 클릭해서 요청하면 정보를 가져오게 하면 클릭하게 되면 이제 젠레벨이 여기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평면에서 불러야 되니까 다시 부르겠습니다. 제가 레벨 정보를 따로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면에서 레벨을 가져오는 걸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3차원에 대한 정보가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바닥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보면 대충 보면 우리가 입력했던 요 정보, 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좀 손쉽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국가 중점 데이터가 뭐냐? 여기 한번 봐야 되겠죠. 중점 데이터에 보니까 API 서비스로 정보를 준다고 합니다. 좌표 정보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정보와 지리 데이터 및 속성 값을 뭐 어쩌고저쩌고 한답니다. 제공 가능 트래픽까지 한대고요. 뭐 이만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API 그 V월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여기 V월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제 서비스에 보면은 인증 키 요거 있거든요. 요거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 하셔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요청하시면 그 API를 사용할 수 있는 키를 받을 수 있어요. 보통 키 제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영상에 나와 있는 제 거 쓰시면 안 되고요. 제 거 쓰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직접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인증키 받으시면 돼요. 무료예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니까 제 거 쓰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GIS 건물 정보 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면요. 뭐 샘플 데이터는 요렇게 하면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맥스 피처가 1000개까지. 그러니까 한번 요청할 때 1000개의 바닥 형상 풋프린트라고 하는데 이 형상을 1000개까지 한 번에 준다고 하네요. 자, 그런 다음에 API 키가 필요하고 뭐 도메인이 필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네요. 자, 좌표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입력하지 않으면 이 좌표로 가져온다 라고 하네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따로 알아보시고, 자, 쭉 내려보시면 요청하면은 무슨 정보를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GOM이라고 하는 게 공간좌표라고 하네요. 공간좌표라고 하면 이제 바닥에 건축물의 풋프린트 정보를 준다고 하고요. 아이고, XY 좌표로 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위도 경도 좌표로 주네요. 위도 경도 좌표로. 뭐 지도에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위도 경도 좌표로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뭐 식별번호, 고유번호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우리한테는 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쭉 내려오면은 뭐 건물명도 있고, 건물명도 있네요. 건물명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지상층수와 지하층수, 그죠?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요 세 개를 가지고 메스 덩어리를 이렇게 메스를 이제 이렇게 바닥에 풋프린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메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요 정보가 주요한 정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요청하면 주냐라고 하니까 밑에 보니까 샘플 코드라고 해가지고 뭐 언어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자바 언어를 쓰시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JSONP, 그리고 PHP, 그 다음에 파이썬. 여러분 좋아하시는 파이썬도 이렇게 요청하면은 정보를 준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뭐 이대로 쓰면은 뭐 정보를 준다니까 이대로 해서 저는 여기에 샘플 예시에는 없는 C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잠깐 보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게 잘못됐네요. 지적 정보가 아니고 다른 정보인데 건축물의 정보죠. 더블 클릭하면은 자, 여기 보니까 좌측 하단과 우측 상단에 그 위도 경도 좌표를 넣으면은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네요. 여기 쿼리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걔네가 요청하라고 하는 그 법칙 그대로 요청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가지고 로케이션은 여기 좌측 하단부터 우측 상단까지 이런 박스 모양의 위치를 전달해 주면 되고요. 좌표는 4326 그리고 PNU는 직접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맥스 피처는 1000개 저는 맥스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리설트 타입은 리설트 이거는 XML 포맷으로 받는 거고요. 그리고 API 키는 제 거 키 넣고요. API 키 등록할 때 본인의 그 도메인 주소를 넣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get 방식으로 이제 요청을 날린 거죠. get 방식으로 요청을 날리고 웹 리퀘스트를 통해서 날리고 그 다음에 서버 그러니까 vworld라고 하는 곳에 내가 이러한 정보를 요청을 하면 이 서버에서 저한테 결과를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스트림 리더로 해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클로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웹 리스폰시브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곳에 이제 결과가 담기는 거고요. 이 결과는 이렇게 스트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XML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받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이제 정보들을 뽑을 거예요. XML 포맷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의 값을 이제 XML 형태로 이제 파싱하기 위해서 XML 다큐먼트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노드리스트. 그렇죠. 노드리스트. 내가 원하는 정보. 이거는 아까 보셨듯이 바닥에 이런 풋프린트 정보가 될 거고요. 이거는 빌딩 하이트 값이네요. 높이 값. 그 다음에 얘는 층수, 지상층 층수 값이고요. 얘는 PNU라고 하는 뭐 숫자로 된 주소죠. 주소. 뭐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PNU라고 구글에 치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다른 건 필요 없고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바닥에 있는 좌표를 사용하고 싶은데 바닥에 있는 좌표가 지금 이렇게 이너 텍스트라고 해서 결과를 받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로 스플릿을 하면 요 한 덩어리가 위도 경도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나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좌표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도 경도 값을 XY 좌표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그 좌표계를 TM 좌표계로 이제 변환을 시킨 거죠. 여기 이제 TM 좌표계로 변환을 시킨 그 함수예요. 이 안에 잠깐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TM 좌표계로 변경한 아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레빗의 포인트를 생성을 한 거죠. 레빗의 포인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포인트를 생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정보들 추출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려 나갈 거고요. 자, 저는 뭐 일반 모델로 그릴 수 있는데 그냥 슬라브가 좀 편한 것 같아서 슬라브를 생성하는 그런 API를 하나 구현을 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슬라브를 생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루프라고 하는 그 정보 안에 들어있는 폴리곤의 정보를 가지고 슬라브를 생성하기 위한 API 커브 루프, 아이리스 커브 루프를 만들기 위해서 그 라인들을 하나하나 여기에 이제 입력 어펜드 했죠. 그래서 커브 루프라는 걸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아이리스트에 담아서
담아서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를 생성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저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플로우를 만들려면 이 커브 루프, 아이리스트 커브 루프를 만들어야지 플로우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높이 값을 앞에서 이제 플로우 타입을 만들 때 그 높이 값이 0인 녀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층수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높이 값이 만약에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의 그 층수를 가지고 약 4m 한 개층을 그냥 4m로 계산해 가지고 이제 높이 값을 이제 준 거죠. 요거를 슬라브 타입을 만들고 넣었어요. 일반 모델로 넣을 수도 있지만 그냥 플로우가 편한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슬라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같은 녀석 찾아서 슬라브를 크리에이트 하고요. 만약에 높이 값이 0이거나 층수가 없는 녀석은 그냥 150짜리 그냥 기본 플로우로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전부입니다. 코드가 별거 없죠.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결과를 한번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위도 경도 구글 맵 하나 열겠습니다. 여기 뭐 버튼 누르면 클릭하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그 동네 있죠. 동네에 가셔가지고, 자, 뭐 여기 한번 해볼까요? 구글에서 이제 그 위도 경도 좌표 찾는 게 이렇게 하면 여기 그 클릭이 안 돼요. 클릭이 안 돼서 좀 귀찮으니까, 물론 제가 API 만들면서 지도까지 띄우고 그 다음에 위도 경도도 이제 가져올 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테스트만 하는 거니까 구글 지도에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출발지로 설정 누르시면 여기 주소에 이렇게 위도 경도 값이 뜨게 됩니다. 자, 얘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여기 좌측 하단이죠. 얘를 붙여넣기 하고요. 여기서부터 저는 뭐 한 이만큼 할까요? 그럼 여기 클릭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출발지 설정 하면은 좌표 나오고요. 자, 클릭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그 우측 상단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리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지적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뭔가 그리고 있네요. 자, 일단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이런 결과가 자, 이런 결과가 나왔고, 뭐 높이 값이 없거나 층수 값이 없는 정보가 없는 녀석은 그냥 바닥의 범위만 표현하게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길이 있고 우리가 뭐 사각형으로 만들었나 보죠. 자, 지도하고 잠깐 비교하면 요렇게 길이 있고 뭐 여기 어디 요렇게 사각형이니까 여기 있는 아파트까지 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가 지금 아파트에 대한 그 높이 값이 적용된 아이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40m 정도 되나 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꼭 비교할 건 아니지만 여기 요 녀석 여기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길이 있고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길이 있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쵸? 대충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일단 디스플레이를 했는데 지금 나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에 뭐 높이 값이 없는 것도 있어요. 높이 값이 없고 뭐 건물 층수가 1이라고 하는데 높이 값이 없고 1층일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코드를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1층이고 뭐 높이가 0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고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높이 값이 있는 녀석도 있고 없는 녀석도 있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건물을 했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 자,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우리 데이터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 여기 어딘가에, 그죠?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위도 경도 좌표를 TM 좌표로 바꿨기 때문에 실제의 그 좌표로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위도 경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이 건물들이 그려져 있는 거죠. 자, 근데 레빗은 10마일이라는 법칙이 있죠. 10마일이라고 하는 10마일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뷰포트에서 만들어지지 않게 되어 있는데 API로 그리면 그 위치로 그릴 수는 있습니다. 그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서베이 포인트만 움직여 볼까요? 락이 안 풀리네요. 자, 그러면은 서베이 포인트만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서베이 포인트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이트를 좀 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베이스 말고 서베이만 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서베이가. 자, 그럼 여기서 락을 풀고 저기 어딘가로 이제 얘를 움직여야 되겠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디 있나봐요. 이렇게 움직여서 찾으려니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얘를 일단 숨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줌 2 하게 되면 어디 있나요? 자, 그러면 여기 하단에 대한 그 좌표 정보를 한번 찍어 볼게요. 애노테이션,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 좌표를 한번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위치에 있나 봐요. 1380-347052 1480-347052 그러면은 1480-334-7351이었나요? 자, 요 모양이었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380-347052 705이네요. 자, 그러면 쉐어포인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1380 그 다음에 347052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래 정보가 430981176311763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아래다가 이제 좌표를 찍어 놨으니까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전체 선택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브 해서 원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어디가 원점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해서 원점이 어디 있나요? 사이트 오리진 포인트 여기 있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 안에 들어왔으니까 원점이고, 이제 여기 좌표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이 쉐어 그 서베이 포인트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좌표를 움직이기만 하면 원래 좌표로 이제 이동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여기 뭐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좀 찾아봐서 높이를 입력해야 될 부분들도 조금은 있네요. 자, 약간 좀 버벅이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손쉽게 주변 매스를 올리는 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뭐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이나 뭐 기타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가능한 한 빨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즐거운 빔 생활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